후디니의 파이로를 사용해 폭발을 만들고 이것을 플립북 텍스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후디니의 파이로는 퓨엠FX와 같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셨다면 어렵지 않게 바로 이해하고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이미지뿐만 아니라 노멀맵, 이미시브, 모션 벡터 맵을 렌더링해서 여러가지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리를 생성하고 파이로 소스라고 하겠습니다. 스피어를 생성하고 폴리곤 메쉬로 설정합니다. 그룹 노드를 생성합니다. 스피어의 아래쪽을 삭제해 반구를 만들겠습니다. 베이스 그룹 파라미터 오른쪽에 커서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고 뷰포트에서 지우지 않을 프리미티브를 선택한 뒤 엔터키를 누릅니다. 딜리트 노드를 생성합니다. 그룹을 입력하고 오퍼레이션을 딜리트 논 셀렉티드로 변경합니다. 납작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트랜스폼 노드를 연결하고 Y축 스케일에 0.1을 입력하겠습니다. 파이로 소스 지오메트리를 선택하고 파이로 FX 쉘프에 파이어블을 클릭합니다. 재생하면 기본적으로 설정된 대로 폭발이 나올 것입니다. DOP 네트워크 노드에서 리셋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해 초기화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비활성화합니다. 이제 재생해도 시뮬레이션 하지 않습니다. 재생 속도와 프레임 범위를 설정합니다. 총 64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볼륨 소스에서 퓨얼의 스케일을 변경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일 파라미터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메뉴를 연 다음 딜리트 채널스를 클릭해 키를 제거합니다. 현재 프레임이 1인 것을 확인하고 Alt키를 누르고 스케일 파라미터를 클릭합니다. 프레임 3에서 Alt키를 누르고 스케일 파라미터를 클릭한 뒤 값을 2로 설정합니다. 프레임 5에서 Alt키를 누르고 스케일 파라미터를 클릭한 뒤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프레임 3에서 템퍼레이처의 값을 1로 설정하겠습니다. 템퍼레이처의 스케일 파라미터를 Alt키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프레임 5에서 템퍼레이처의 스케일을 0으로 만듭니다. 파이로 솔버 노드에서 타임 스케일을 2로 설정합니다. 쿨링 레이트를 0.1로 설정합니다. 보얀시 리프트는 프레임 0에서 10으로 설정하고 프레임 16에서 0으로 설정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화염과 연기가 위로 상승하게 만듭니다. 0프레임에서는 10만큼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하고 16프레임에 걸쳐 점점 느려질 것입니다. Pure Inefficiency를 0으로 설정합니다. 이 파라미터가 0보다 크면 화염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디서페이션을 32프레임에서 0.1로 설정하고 마지막 프레임에서 0.5로 설정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연기가 사라지는 빠르기를 결정합니다. 32프레임까지는 연기가 유지되다가 32프레임부터 64프레임 사이에 연기가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디스터번스를 0.1로 설정합니다. 낮은 해상도에서 이 파라미터의 값이 높으면 보기 좋지 않을 것입니다. 터뷸런스를 1.5로 설정하고 아래 세부 설정에서 수월 사이즈를 1로 설정합니다. 화염의 곡선 형태를 추가해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스모크 오브젝트 노드에서 사이즈를 설정합니다. 이 사이즈로부터 만들어진 박스 안에서만 화염과 연기가 나올 것입니다. X13, Y14, G13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센터는 박스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Y6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디비전 사이즈를 설정합니다. 이 값은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복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복셀의 크기가 적을수록 더 많은 복셀을 계산하게 되므로 요구 사양이 높아집니다. 0.06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가스 리사이즈 플루이드 다이나믹 노드에서 패딩을 1로 설정합니다. 이 값이 낮으면 화염과 연기가 빠르게 팽창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시 활성화하고 재생해 보겠습니다. 시스템 사양에 따라 한계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매우 느릴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이 부족하면 모든 프레임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캐시를 생성하겠습니다. 캐시를 생성하기 전에 저장합니다. 아웃풋 노드에서 세이브 투 디스크를 클릭해 캐시를 생성합니다. 캐시 생성에 걸리는 시간은 디비전 사이즈가 작고 사이즈가 클수록 오래 걸립니다. 또한 용량도 커지기 때문에 캐시가 생성되는 저장 장치에 용량이 충분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를 생성하고 조정하기 위해 뷰포트를 상하 2단으로 변경합니다. 아래쪽 뷰포트를 퍼스펙티브 뷰로 설정하고 퍼스펙티브를 비활성화해서 오소그래픽 뷰로 변경합니다. 파이로의 바운드 박스를 보면서 뷰를 대략 결정합니다. DOP 네트워크의 플레이백 시뮬레이션을 활성화해서 캐시를 읽어드립니다.
프레임을 변경해가면서 시뮬레이션으로 생성된 폭발을 보고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를 더 조정합니다. 이 시점에서 카메라의 조정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쪽 뷰포트에서 카메라를 생성합니다. 먼저 해상도를 설정합니다. 512에 512 해상도로 하겠습니다. 오소 위드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션이 오소그래픽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위치로는 거리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뷰포트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카메라를 패닝하거나 각도를 조정합니다. 이 시점에서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라이트를 생성합니다. 라이트 앤 카메라 쉘프에서 디스턴스 라이트를 클릭합니다. 뷰포트에서 라이트를 어느 위치에 생성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어차피 위치를 원점으로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클릭해도 좋습니다. 이 라이트는 연기에만 적용됩니다. 라이트 각도는 자유롭게 조정합니다. 렌더뷰로 가서 렌더 버튼을 클릭하고 카메라를 변경합니다. 조금 기다리면 렌더링이 되는데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머티리얼로 가겠습니다. 파이로 임포트 노드에서 렌더 탭에 머티리얼이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머티리얼 경로가 입력된 창 오른쪽에 구분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해 머티리얼로 이동합니다. 덴시티 스케일을 1로 변경합니다. 연기가 화염을 더 많이 가리게 됩니다. 파라미터를 변경하면 실시간으로 렌더뷰가 업데이트됩니다. 스모크 컬러는 연기의 색을 결정합니다. 0.05로 하겠습니다. 파이어의 컬러 모드를 블랙바디로 변경합니다. 입력한 온도에 따라 사실적인 화염의 색을 결정해 줄 것입니다. 인텐시티 스케일을 50으로 변경합니다. 템퍼레이처의 원을 2000으로 변경합니다. 프레임 위치를 변경해 보면서 머티리얼을 자유롭게 수정하셔도 좋습니다. 붉은색 X 아이콘을 클릭해 렌더링을 비활성화합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익스포트하기 위해 아웃 네트워크로 갑니다. 게임 데브 텍스처 시트 노드를 생성합니다. 익스포트 노멀, 렌더 RGB 라이트, 렌더 이미션 레이어, 채널 팩 노멀, 이미션 알파 모두 활성화합니다. 노드 투 렌더에 파이로 임포트 지오메트리를 입력합니다. 카메라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세팅스를 확장해 익스포트 될 텍스처의 해상도를 설정합니다. 4096에 4096으로 하겠습니다. 채널 패킹 탭에서 블렌드 앤 RGB 라이트를 1.0으로 변경합니다. 기본값은 노멀이 너무 거칠어서 연기 같지 않아 보일 것입니다. 익스포트 하기 전 저장하겠습니다. 렌더 버튼을 클릭해 익스포트 합니다.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익스포트 과정은 보여드리지 않고 바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익스포트된 텍스처 두 개를 언리얼 엔진 4에 임포트합니다. 컬러 맵과 노멀 이미션 알파가 패킹된 텍스처 두 개입니다. 에셋의 이름을 변경해 보기 좋게 하겠습니다. 컬러 맵은 t파이로 컬러, 패킹된 텍스처는 t파이로 fx라고 하겠습니다. 머티리얼을 생성하고 이름을 mpyro라고 하겠습니다. 머티리얼을 열고 블렌드 모드를 트랜스루센트, 쉐이딩 모델을 언릿으로 설정합니다. fx 텍스처와 컬러 텍스처를 머티리얼에 추가합니다. fx 텍스처의 블루 채널은 이미션입니다. 컬러 맵과 곱해주면 연기를 빼고 화염만 남게 됩니다. 이미션 마스크에 감쇄를 적용해 화염 영역을 조절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파워 노드를 생성하고 연결합니다. 상수 파라미터를 생성하고 플레임 스레숄드라고 하겠습니다. 파워 노드에 EXP에 연결합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화염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게 파티클 컬러와 곱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만든 노드들을 전부 선택하고 플레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멀 맵을 사용하기 위해 FX 텍스처에서 레드와 그린 채널을 분리하겠습니다. 컴포넌트 마스크 노드를 생성하고 FX 텍스처에 RGB와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RGB에서 R과 G만 남고 B는 버려집니다. 텍스처로부터 원래 방향 벡터를 얻기 위해 컨스턴트 바이어스 스케일 노드를 연결하고 바이어스에 마이너스 0.5, 스케일에 2.0을 입력합니다. 탄진 스페이스 노멀 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드라이브 노멀 G 노드를 연결합니다. 노멀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게 상수 파라미터를 생성하고 노멀 인텐시티라고 하겠습니다. 기본값을 1로 설정합니다. 어펜드 벡터 노드로 2차원 벡터로 만들어줍니다. 어펜드 벡터 노드를 하나 더 생성하고 B에 1.0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x, y가 노멀 인텐시티 값이고 g가 항상 1인 3차원 벡터가 됩니다. 이것을 노멀 맵과 곱해줍니다.
코멘트를 생성하고 탄젠 스페이스 노멀이라고 하겠습니다. V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 벡터 파라미터 노드를 생성하고 이름을 라이트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기본값을 x0, y1, g1로 하겠습니다. 탄젠 스페이스 노멀을 월드 스페이스 노멀로 변환하고 라이트 벡터와 내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우 간단하게 음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벡터 파라미터 노드를 생성하고 스모크 컬러라고 하겠습니다. 기본값은 0.03으로 하겠습니다. 음영 계산 결과와 곱해줍니다. 코멘트를 생성하고 스모크라고 하겠습니다. 연기와 화염을 합쳐주기 위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노드를 생성합니다. 연기를 A에 입력하고 화염을 B에 입력합니다. 화염 마스크를 알파에 입력합니다. 라우트 노드를 이용해 보기 좋게 정리합니다.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이미시브 컬러에 입력합니다. 프리뷰에서 화염과 연기가 잘 블렌딩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알파맵을 오퍼시티에 연결해 검은 배경을 지우고 연기와 화염만 남게 하겠습니다. FX 텍스처의 알파 채널을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라우트 노드로 보기 좋게 정리해가며 연결하겠습니다. 나이아가라에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파티클 컬러의 알파 채널과 곱해줍니다. 오퍼시티에 입력합니다. 이제 검은 배경이 사라지고 연기와 화염만 남습니다. 머티리얼을 저장하고 창을 닫습니다. 나이아가라 이미터를 생성합니다. 심플 스프라이트 버스트 프리셋으로 생성합니다. 애니 파이로라고 하겠습니다. 나이아가라를 열겠습니다. 스프라이트 렌더러에서 머티리얼을 적용합니다.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서브 UV에 텍스처의 가로 세로 프레임 개수를 입력합니다. 모두 8을 입력하겠습니다. 파티클 업데이트에 서브 UV 애니메이션 모듈을 추가합니다. 넘버 오브 프레임스에 프레임 개수를 입력합니다. 64를 입력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미터 스테이트 모듈에서 이미터의 길이를 설정합니다. 이니셜라이즈 파티클 모듈에서 라이프 타임을 설정합니다. 무작위 값을 적용하기 위해 값 형식을 유니폼 레인지드 플로트로 변경하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입력합니다. 파티클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X, Y 모두 500으로 하겠습니다. 화염 컬러의 세기를 설정하겠습니다. R1000, G200, B0으로 하겠습니다. 블룸이 적용돼 화염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파티클 스프라이트의 회전을 설정하겠습니다. 무작위 회전을 적용하기 위해 값 형식을 유니폼 레인지드 플로트로 변경하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입력합니다. 파티클 스프라이트의 피벗을 조정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렌더러 모듈에서 피벗인 UV 스페이스를 변경합니다. Y를 0.75로 하겠습니다. 이제 위치가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폰 버스트 인스턴테니어스 모듈에서 생성되는 파티클의 스프라이트의 개수를 설정합니다. 자유롭게 입력하셔도 좋습니다. 다수의 파티클이 생성된 자리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서로 겹쳐져 어색한 것은 위치를 무작위로 변경하겠습니다. 파티클 스폰에 add velocity in cone 모듈을 추가합니다. velocity strength에 속도를 입력합니다. 무작위 속도를 부여하기 위해 값 형식을 유니폼 레인지드 플로트로 변경하고 최소값을 0, 최대값을 500으로 하겠습니다. 콘 엑시스를 x0, y0, g1로 변경해 방향을 위쪽으로 설정합니다. 파티클 업데이트에 드래그 모듈을 추가합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Fix Issue 버튼을 클릭해 진행합니다. 드래그 값이 높을수록 속도가 더 빨리 감속됩니다. 자유롭게 입력하셔도 좋습니다. 이펙트를 월드에 생성하고 재생하기 위해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Create Empty 시스템을 선택하고 진행합니다. 이름을 NSPyro라고 하겠습니다.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열고 나이아가라 이미터를 추가합니다. 레벨 시퀀서를 생성합니다. 이름을 SEQPyro라고 하겠습니다. 시퀀서에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추가하고 위치를 조정합니다. 트랙 버튼을 클릭해 나이아가라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나이아가라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트랙 버튼을 클릭해 나이아가라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 트랙스를 추가합니다. 자유롭게 조정해 원하는 연출을 만듭니다. 모션 벡터 텍스처를 사용해서 앞서 만든 폭발 이펙트를 느린 속도로 재생해도 부드럽게 프레임이 전환되도록 만들겠습니다. 폭발 텍스처를 익스포트한 후디니 프로젝트를 다시 열어 아웃풋 네트워크로 갑니다. 게임 데브 모션 벡터 노드를 생성합니다. 익스포트 노드에 파이로 임포트 지오메트리를 입력합니다. 익스포트된 텍스처 해상도를 입력합니다. 앞서 익스포트한 텍스처들과 같은 해상도로 설정하면 됩니다.
렌더 버튼을 클릭하고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익스포트된 텍스처를 언리얼 엔진 4에 임포트합니다. 다른 텍스처들과 마찬가지로 이름을 t파이로 mv로 변경하겠습니다. 머티리얼 펑션을 생성하고 mf파이로 mv라고 하겠습니다. 머티리얼 펑션을 열고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아웃풋 노드를 삭제합니다. 다시 후디니를 열어 게임 데브 모션 벡터 노드에서 머티리얼 펑션을 확장해 코드를 복사합니다. 언리얼 엔진 4로 돌아와 코드를 붙여넣습니다. 머티리얼 펑션을 저장하고 창을 닫습니다. 이전에 만든 m파이로 머티리얼을 복사합니다. S을 선택하고 단축키 Ctrl W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머티리얼을 열고 방금 만든 머티리얼 펑션을 추가합니다. 넘버 오브 로우 Y와 넘버 오브 컬럼 X에 모두 8을 입력하겠습니다. 텍스처 오브젝트 노드를 생성하고 컬러 텍스처를 입력합니다. 텍스처에 입력합니다. Ctrl W로 텍스처 오브젝트 노드를 복사하고 모션 벡터 텍스처를 입력합니다. 머티리얼 펑션의 모션 벡터 텍스처에 입력합니다. 로우 멀티플라이어에 입력할 값은 후디니에 나와 있습니다. 게임 데브 모션 벡터 노드를 클릭해보면 로우 멀티플라이어에 해당하는 값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값을 복사해 언리얼 엔진 4에서 로우 멀티플라이어에 입력합니다. 모션 벡터 인텐시티는 로우 멀티플라이어에 0.1을 곱한 값을 입력합니다. 머티리얼 펑션 노드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스타트 프리뷰인 노드를 클릭해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프리뷰 전용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타임 노드를 원하는 시간으로 나머지 연산한 다음 원하는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10초에 걸쳐 느리게 재생되게 해도 프레임이 매우 부드럽게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FX맵에 대해서도 적용하겠습니다. 머티리얼 펑션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모션 벡터 텍스처는 같은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성하지 않고 쓰던 것을 재활용하겠습니다. FX 텍스처를 머티리얼에 추가합니다. 텍스처 샘플임으로 텍스처 오브젝트 노드로 변환합니다. 머티리얼 펑션의 텍스처에 입력합니다. 넘버 오브 로우 Y와 넘버 오브 컬럼 X에 8을 입력합니다. 시간 노드를 연결합니다. 로우 멀티플라이어와 모션 벡터 인텐시티는 같은 것을 공유하므로 재활용합니다. 스타트 프리뷰잉 노드로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텍스처 샘플을 대체하겠습니다. RGB 출력은 모션 벡터 머티리얼 펑션의 리절트와 연결합니다. 채널 분리는 컴포넌트 마스크로 해줍니다. 기존 블루 채널의 경우 리절트를 컴포넌트 마스크와 연결하고 블루 채널만 출력하게 설정합니다. 기존 텍스처의 알파 채널 출력을 머티리얼 펑션의 알파 출력에 연결합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선의 연결 대상을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기존 텍스처 샘플은 필요 없으니 삭제해도 좋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기존 컬러 텍스처의 RGB 출력에 연결된 것을 머티리얼 펑션의 리절트로 변경합니다. 보기 좋게 정리합니다. 나이아가라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어할 수 있게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생성합니다. R 채널의 이름을 애니메이션 페이즈라고 하겠습니다. 머티리얼 펑션 입력 중 애니메이션 페이즈에 입력합니다. 머티리얼을 저장하고 창을 닫습니다. 기존에 만든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복사하고 이름을 NS파이로 MV라고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렌더러 모듈에서 머티리얼을 교체합니다. 서브 이미지 사이즈에 모두 1을 입력해 초기화합니다. 서브 UV 애니메이션 모듈을 비활성화합니다. 파티클 업데이트에 다이나믹 머티리얼 파라미터 모듈을 추가합니다. 애니메이션 페이즈라고 되어 있는 채널의 값 형식을 플로트 프롬 커브로 변경합니다. 아치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커브 에디터에서 크게 봅니다. 시간 0에서는 값을 0으로 하고 시간 1에서는 값을 1로 설정합니다. 루프 듀레이션과 라이프 타임을 설정합니다. 10초로 설정하겠습니다. 느리게 재생해도 부드럽게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시퀀서에서 재생 가능합니다. 이제 느리게 재생해도 부드럽게 재생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후디니와 언리얼 엔진으로 이펙트를 만들고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후디니와 언리얼 엔진을 다루시는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